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기업 서비스 환경이 퍼블릭과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적용했던 보안 정책과 보안 수준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와 함께 오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의 장성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고객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국내 기술 총괄하고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 장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올려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과 질문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 주제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기업들의 IT 환경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의 이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머신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 서버 환경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많은 프로바이더들이 출시하면서 서버들을 많이 출시하게 되면서 서비스들을 최근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라든가 서버리스 환경까지 다양하게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서버 환경은 과거와 달리 정말 다양하고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리케이션 환경들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서버 환경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죠. 네.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좀 더 빨리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고객들의 한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발 환경 자체도 바뀌었고 그리고 개발 방법론 자체도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자일 형태, 뭐 스크럼이라든가 스프린트 형태의 개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네. 그러한 개발 방법론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건데요, 빠르게. 그렇죠. 그런 요구사항을 맞추는 방법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어떤 기술로 같이 공생하면서 네. 조금 더 빨리 그런 부분들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도커나 컨테이너 이런 네, 것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환경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스트레치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화이트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 뭐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기업들이 벌써 컨테이너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년 4월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네. 앞으로 24개월 후에는 기업의 본인들의 환경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화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33%까지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에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기존 레거시 환경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 정도는 또 컨테이너화 시키고 있는 네. 그런 추세라고 또 발표 자료를 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환경도 변하고 서버 환경도 변하면서 이제 위협은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또 질문을 했을 때 보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취약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선들이 많았다고 네. 하는 것들이죠. 그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개발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픈 소스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대부분 네, 오픈 맞습니다. 소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에 대한 걱정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오픈소스 취약점들 사실은 되게 많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되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이런 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컨테이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컨테이너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맞춰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냐 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컨테이너라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배포하는 데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편한 부분은 이제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도커 상에서 컨테이너들은 어디나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양한 환경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가장 이제 큰 부분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레거시 환경이나 또는 그냥 일반 서버, 가상 서버에 배포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느렸다고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퍼블릭 클라우드가 또 한몫을 했죠. 워낙 네. 많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빠르게 배포하는 방법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플랫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앞에서 본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용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바로 데브옵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네, 데브- 클라우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네, 이제 맞습니다. 컨테이너 나왔고 지금 데브옵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데브옵스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데브옵스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도커 컨테이너하고 공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이제 새로운 워크로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고객들에게 조금 더 빨리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데브옵스들이 쓰는 툴들이 오픈소스가 툴들, 많죠. 네, 많은 네, 툴들이 사용하게 되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실행되고 있는 런타임 보호, 그러니까 워크로드의 런타임만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데브옵스 레벨에서 이제 보안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네.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상당히 많은 툴들을 또 현재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브옵스가 어떻게 보면 보안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까지 왔는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브옵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잘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데브옵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임 투 마켓이 생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데브옵스 레벨까지 이제 보완을 하라고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거부감이 현재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저거를 네. 하게 된 거는 사실 빨리빨리 개발해서 정말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보안까지 체크하면서 해라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기존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들이 보통 이제 많이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네. 보안팀들이나 운영팀에서는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는데 데브옵스한테까지 이제 보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며 요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데브옵스들 분들께서는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뭔가- 시간적으로 좀 배포하는데 시간을 좀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 보안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반영 못하는 부분들도 네.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툴들이 데브옵스들이 사용하는 툴에 최적화되지 않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일도 되거든요. 부담이 그렇죠. 되고. 네, 네, 또 어떤 지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서 네. 서비스 하려고 데브옵스 네, 도입했는데 맞습니다. 네. 데브옵스의 보안을 또 하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찰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브옵스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편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자기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툴하고 좀 약간 인터그레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좀 불만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데브옵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보안이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데브옵스들의 단계를 4가지 단계로 보통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 개발자들이 만든 소스를 커밋하고 그것을 커밋된 소스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형태로 PC하고 마지막에 디플로이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제 소스에 있는 취약점 코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많은 라이브러리들과 오픈소스 툴에 서 있는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악성 코드가 내재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죠. 네. 또 때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위배되는,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데 컴플라이언스가 위배되는 정보들도 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런타임 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데브옵스 레벨에서 이 네 단계에서 일단 보안을 체크하고 네. 단순히 뭐 가장 간단하게는 취약점 그리고 악성 코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위배되는 정보 이 정도를 네.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디플로이하는 형태로 네. 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항상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아무래도. 저건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 네. 단계에서 저렇게 걸러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배포된 후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잖아요. 네, 보안을 맞습니다. 강화하기 네.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이 배포 후에만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데브옵스 레벨에서까지도 배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보안 요구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강력한 보안이 상당히 똑같이 필요합니다. 네. 뭐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또 동일하게 보안 정책이 적용돼야 되고요. 네.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통합적인 보안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상당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사항이 될 수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일관된 보안 관리인 거죠. 예, 처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기업들이 가장 고생했던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동일한 보안 정책을 놓겠냐 또는 가시성을 확보하겠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커였는데요. 그 부분도 현재까지도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기존 레거시 환경과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동일한 보안 정책을 놓고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가장 요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이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네. 데브옵스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처럼 데브옵스에게 좀 더 자동화된 형태로 전혀 지연이 없는 그런 보안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그 보안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보안 적용 범위는 상당히 크죠. 기존의 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가상 환경, 그리고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도커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 포함되어 있고요. 플랫폼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네, 플랫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에서 또 사용되는 툴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 다양하죠. 네, 데브옵스도 툴, 또 배포 툴, 뭐 상당히 많은 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배포 전이라고 하는 이제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 빌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취약점을 미리 사전에 악성 코드를 사전에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배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워크로드에 배포가 된 후에 런타임 시에는 동일하게 통합 서버 보안을 제공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 크게 적용 범위는 빌드 파이프라인 보호와 런타임 보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그 경계만 보호하다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다르죠. 네, 그래서 기존의 경계만 보안에서는 이제 경계에서만 보안을 했다고 보게 되면은 뭐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워크로드가 다양해진 환경에 이제 디플로이 되다 보니까 네. 배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환경을 하나의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보안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들이 또 찾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안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기존 보통 고객분들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 가실 때 기존 보안 솔루션과 동일한 걸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나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은 아무래도 좀 많이 변화되어 있었죠. 많이 기존은 다르죠, 많이 사실은.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을 선택하시는 부분이 가장 최적화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시성 확보죠.
환경이 다양합니다. 뭐 툴들도 다양해지고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크라우드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도 멀티 크라우드 경우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안을 적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보안 제품 경계 보안보다는 이제 크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아주 문제없이 잘 인터그레이션 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그런 장점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다양한 크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당연히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제 민첩성이죠.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 환경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사이징이 되고 그렇죠. 스케일이 되는데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크라우드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속도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네.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그런 지연이나 이런 거 없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또 크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은 최근에 데브옵스들이 이제 많이 채택을 하고 계신 데브옵스를 그런 데브옵스 레벨에서 아까 이미지 스캔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 데브옵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마 데브 시큐리티 옵스를 선택하셔야지만 또 이런 데브옵스 시큐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아무래도 크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진 보안 솔루션들이 데브옵스의 그런 자동화된 형태의 시큐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플라이언스는 당연하죠. 보안 제품이 다양한 환경에 있다 보면 당연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수 있는 제품이면 또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네. 솔루션이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퍼체싱 문제입니다.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예,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러한 보안 제품이 이제 다양한 크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될 때 동일한 라이센스 정책이라든가 또는 유연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가야지 환경마다 다른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거죠. 구매하는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라이선스 관리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기존의 데이터 센터, 레거시 환경이라든가 또는 멀티 크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크라우드 환경마다 동일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편한 그렇죠. 그런 보안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발생이 되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제 경계 보안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경계 보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경계 보안은 아무래도 크라우드 환경에서 조금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크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커 컨테이너 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지만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양한 환경에 배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꼭 내부에만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자동으로 계속해서 스케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하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크라우드 환경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을 유지할 때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계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설정들이 또 요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 기반 형태의 어떤 보안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네이티브하게 크라우드 도커 환경까지 재현을 하면서 호스트 기반을 보안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네트워크의 구성에 문제 없이 보안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자동화된 구현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서 저희가 이제 도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브옵스 그렇죠.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데브옵스 레벨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보안을 자동으로 적용하겠냐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크라우드 한계에 맞도록 만들어진 데브옵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안 제품에서만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네이티브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스캐닝이라는 부분을 보통 거치게 되죠. 네. 데브옵스는 상당히 빠른 형태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생성하게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 생성됐을 때 그런 이미지들이 생성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통 우리가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그 파이프라인에서 두 가지 큰 단계를 거치게 되죠. 보통 네 가지 단계에서 빌드하고 푸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빌드 단계에서 일단 이미지 스캔을 해서 계속해서 QA로 넘어가는 거죠, 이미지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지스트리 단계에서도 한 번 더 이미지 스캔을 하게 되죠. 그럼 왜 동일한 걸 두 번 하는 방법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빌드하고 레지스트까지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도 제로데이 어택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스캐닝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미지 확정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기존 이제 보안 시스템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저거를 이제 네. 자연스럽게 데브옵스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네. 빠르게 처리해줘야 되는 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을 가지고 데브옵스 단계까지 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호스트 형태의 보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존의 기존의 기업들이 사용하시는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보게 되면 호스트에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지만 컨테이너 형태로 네. 그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커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도커를 오케스트라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쿠버네티스를 쿠버네티스. 사용하게 되죠. 뭐 다른 툴도 있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이 호스트에만 보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게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보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레벨까지 보안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호스트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와 도커와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까지 쭉 네. 다 보안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또 실질적으로 보안 에이전트가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부하 취약점들을 방어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호스트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의 풀스택 프로텍션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기존의 이런 그 경계 보안하고는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보안 위협까지도 저희가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최근의 요구사항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시고 데브옵스를 채택하시고 하실 때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들을 선택하는 요구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옵스들은 이제는 데브 시큐리티 옵스를 꼭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데브옵스는 상당히 이제 데브옵스가 세 가지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데브옵스가 뭐 안전한 빌드는 첫 번째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네. 그건 뭐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보통 이제 서버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고객분들은 악성 코드 대응만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악성 코드 대응은 사실 맞습니다.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최근에 필수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악성 코드 대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통합 서버 보안은 필수입니다. 물론 악성 코드 중요합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뭐 파일리스 악성 코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악성 코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좋은 최신의 기술들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머신러닝 또는 행위 기반의 악성 코드들 대응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를 선택하실 때 행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네. 또는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셔야 최근에 아주 고도화된 기술을 쓰는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상 패치 부분이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오픈소스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네. 많이 사용하니까 또 그와 관련된 취약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CV가 한 16,000여 개 나왔고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패치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데브옵스가 빠르게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포 라인에서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네. 배포된 다음에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의문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최근에 악성 코드 랜섬웨어들이 그런 취약점을 타고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많이 침입되는 게 있죠. 많아서 가상 패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서버 워크로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상 패치란 거 사실 좀 안 익숙한데요.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가상 패치는 사실은 모든 고객들은 다 사용하시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취약점들이 많았었죠. 네. 그러나 뭐 취약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최근에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나 젠키스 같은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런 취약점들은 최근에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취약점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이하면서 저런 데브옵스 툴들에 대한 취약점이 취약- 부각되는 거죠. 부각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점이 나왔을 때 밑에 보시는 뭐 아파치 스트럭트 같이 유명한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도 보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게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취약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패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또 패치할 방법도 없고 뭐 그런 방법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냥 우리만 공격을 안 당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IPS라는 곳에서 룰을 설정을 해서 꼭 패치가 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패치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네. 가상 패치를 보게 되면 뭐 작년에 이렇게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가상 패치가 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취약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익스플로잇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익스플로잇 등장을 해커들이 정말 부지런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공격 코드가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약점이 나온 벤더들이 그것을 패치하기 전에 익스플로잇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 패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제로데이 형태에 나온 것들은 CV도 등록되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제로데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400개 정도 예, 제로데이 공격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진짜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사실 패치가 나와도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패치가 나오기 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오고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또는 EOS 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버들에 대해서 패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네. 그럴 경우도 네. 또 큰 게 문제가 되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가상 패치를 통해서 미리 룰을 설정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익스플로잇 막을 수 있는 룰을 설정을 하고 취약점 베이스로 패치가 나올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게 이제 가상 패치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악성 코드 대응뿐만 아니라 필요한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최근에 통합 서버안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결성 검증이죠. 최근에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요구사항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정말 변조 없이 해커가 들어와서 어떤 변조를 하거나 변경한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서비스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 무결성이 문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서버 하나가 악성 코드 걸려서 자기 서비스, 고객의 기업의 서비스가 내려가는 건 문제 없지만 잘못하면 고객에게까지도 감염이 될 수 네, 있거든요. 공급망 공격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파일, 뭐 디렉토리, 데몬 이런 서비스, 프로세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통신 포트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도 무결성 검증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컨테이너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 배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어디서 어떤 무결성 검증이 일어나서 위배됐을 경우에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무결성 검증을 뛰어넘어서 또 한 가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요구되어 있는 통합성 보안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제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툴들이 많습니다. 개발 소스들, 스크립트들도 많고,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루비 이런 것들이 많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스 레벨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 물론 HTTP도 마찬가지고 다 소스 레벨로 실행이 되는데 그런 소스 레벨이 변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들은 락다운, 실행을 금지하거나 개발자가 이것저것 막 다운로드는 못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거나 또는 잘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변조됐을 때도 락다운 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제어 방법이 또 하나 요구되는 거는 고객들이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렇죠. 됩니다. 네, 네. 랜섬웨어도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돼서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허가받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아예 금지를 시키면 랜섬웨어 방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통합사원본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악성 코드 대응, 뭐 가상 패치, 무결성 검증, 애플리케이션 제어 이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 통합 서버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한계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저게 되게 문제예요. 왜냐면 네. 리눅스뿐만 아니라 뭐 지금 많이 쓰는 오픈 소스의 그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지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플랫폼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능, 통합 서버 보안을 지원하고 다양하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만 플랫폼 지원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기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지금 저렇게 다양한 뭐 VM웨어, AWS,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IBM, KT 클라우드, 시트릭스 이런 거 다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네.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또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은 아무 데브앱스에 관련 얘기입니다. 네, 여태까지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도 데브옵스가 많이 남아있네요. 네. 데브옵스는 정말로 타임 투 마켓의 생명이죠. 네. 네,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 생명이지만 마지막 전략으로는 이제 데브 시큐리티 옵스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데브옵스 레벨에서 보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워크로드 잔체, 런타임 잔체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의 네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이미지 스캔이라고 에지 스캔이라는 부분을 둬서 잠재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위협들을 미리 보호하게 되면 런타임 시에는 좀 더 편리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배포하기 전에 보안을 체크하고 컴플라이언스들을 체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워크로드를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미리미리 사실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보안되지 않은 뭔가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내보내기 전에 보안을 철저하게 체크한다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그것을 대처하는 게 사실상 더 힘들고 복잡한 작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런타임 보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네. 그래도 이제 런타임 환경이 컨테이너 도커로 많이 변화되고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런타임 전에는 데브옵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스캐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취약점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오픈소스들이라든가 서버 자체에 있는 취약점들 그리고 악성 코드가 또 심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보면 도커 허브에 있는 컨테이너가 감염돼서 뭐 100만 이상의 컨테이너가 또 배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려진 IOC를 가지고 스캔을 통해서 미리 빠른 부분, 그 악성이라든가 또는 취약점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CI/CD 파이프라인 스캐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빠른 효과죠. 왜냐하면 빠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네. 데브옵스를 도입한 목적이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인데 네, 그 맞습니다. 사이사이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게 늦춰지면 사실 개발자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레지스 스캐닝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와 레지스 스캐닝은 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큐를 두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로데이.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친 취약점 부분 스캐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는 툴들의 인터그레이션이 아주 잘 돼야 되고요. 네. 네이트하게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파이프라인에서 데브옵스가 전혀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요구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전한 이미지를 확정을 해서 배포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워크로드에서는 제로데이 취약점만 대응하면 되고 무결성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그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알려진 취약점들의 악성 코드들은 사전에 다 제거를 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 스캔한 예를 좀 보여드리면 네. 생각보다 이미지의 취약점이 상당히 많은. 아니 저렇게 네. 알려진 취약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나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이미지 스캐닝하는
툴도 있지만 또 워크로드에서 런타임 스캐닝하는 부분도 있게 되는데 네. 의외로 패치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빌드 단계에서 또는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실제 이미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브옵스가 데브 시큐리티 옵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보안에 관련된 일들을 기존의 파이프라인에서 API 형태로 자동화가 돼야 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데브옵스를 위해서는 이런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 자동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솔루션으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데브옵스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세요. 개발한 다음에 다시 솔루션에 가서 체크하고 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CI/CD 파이프라인 레벨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인포라고 하는 ERP 유명한 회사에서도 사실은 보안팀에서 먼저 보안 제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 데브옵스 팀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 이제 보안을 적용해서 데브 시큐리티 옵스로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피드백되는 이미지가 더 없어지고, 네. 좀 파이프라인에 다 데브옵스 시큐리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부분들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보안을 완전히 내재화 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의 실제 제품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이제 딥시큐리티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현재 다양한 고객사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가상 환경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거의 최초로 보안을 인테그레이션 했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또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갖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그리고 최근의 워크로드의 특징인 도커 컨테이너까지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의 콘솔을 관리할 수 있는, 네. 또 똑같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시성, 보안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커버리지를 보게 되면 일단 딥시큐리티는 두 가지 커버리지를 갖고 제품군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단 그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데브옵스들을 위한 하나의 이제 스마트 체크라고 하는 솔루션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배포된 후에 런타임을 보호하는 이제 딥시큐리티라고 하는 제품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 보호가 되죠. 도커 컨테이너 호스트에 설치가 되는 네. 그런 런타임 보호를 할 수 있는 딥시큐리티인데요. 딥시큐리티는 크게 6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최근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찾고 계시는 진입방어, 가상 패치 네. 기능을 가장 많이 찾고 계시고요. 뭐 안티모레는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무결성 모니터링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제어 기능들도 최근에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제공하고 있는 수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커는 도커 호스트를 보호하는 레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 딥시큐리티는 도커가 설치되기 전에 있는 VM, 가상 서버들의 또는 물리적 서버들의 서버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최근엔 그 클라우드 환경이 출현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 네이티브하게 인터그레이션 됐고, 그러면서 도커 호스트를 보호하는 형태, 그러니까 도커 호스트에서 6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이 됐고요. 네. 최근에는 이 도커 호스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볼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도커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도커 엔진까지 보는 형태까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컨테이너까지도 보안하는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로 호스트에 설치가 되지만, 그래서 호스트에 설치가 되지만 컨테이너 레벨까지 다 볼 수 있는 형태까지 발전을 했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 내부로까지 확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악성 코드가 감염된다거나 또는 컨테이너 간의 트래픽까지도 인스펙션을 해서 네. 뭐 뭔가 IPS 이상한 게 있으면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보통 컨테이너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묶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해서 또 묶여지게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에 있는 트래픽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무결성까지 볼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이 됐죠. 최근에 딥시큐리티가 이제 지난주에 12.0이 출시가 됐어요. 네. 출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자체로 딥시큐리티 에이전트가 배포가 될 수 있도록까지 컨테이너 형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호스트 베이스로 설치가 되고 호스트 내에서 컨테이너까지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게 네. 되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형태로 딥시큐리티 에이전트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 환경 안에를 다 컨테이너 내부 정비를 서로 간을 다 혼이 인스펙션 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것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솔루션과는 정말 구조 자체가 다른 것 네.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발전을 했고요. 네. 개발이 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많은 컨테이너, 그 쿠버네티스 환경들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다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딥시큐리티의 스마트 체크 기능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는 이제 런타임 보호는 아니고 이제 데브옵스 레벨에서 배포 전에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악성 네. 코드를 체크할 수 있는. 찍는 네, 여태까지 그런. 지금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긴 했죠. 네, 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레벨에서 4단계에서 이제 빌드와 푸시 단계에서 스캐닝을 하는 이미지 네. 스캐닝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쿠버네티스 상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겠죠. 실시간으로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로컬이나 원격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머레어 탐지도 하게 되고요. 패턴 기반을 일단 찾게 되고 저희 인텔리전스를 가진 머신러닝 기술을 해서 프리 익스큐션 형태로 찾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네, 코드도 맞습니다. 체크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도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브옵스들이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그 CI/CD 파이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큐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의 스캔을 통해서 데브옵스의 그 속도를 저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네.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로그로 남겨지겠지만 이런 모든 스캔 작업들이 다 API 형태로 자동화되어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그 기존에는 커밋, 빌드, 푸시, 디플로이 하면 됐던 데브옵스의 프로세스를 스캐닝을 통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통해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네. 보안 취약점들을 없애고 액션 코드를 없애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이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래서 레지스트이나 똑같은 2번의 스캔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에서요. 네, 그래서 취약점 스캔 범위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취약점도 있고 컴플라이언스 기업에서 쓰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각 기업마다 다른데 그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표준적인 컴플라이언스들은 기본으로 하고요. 네. 또 설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무래도 컨테이너상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떤 애플리케이션,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는 버전인지 없는 버전인지 그것까지.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지를 해서 네. 취약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시는 배포툴 중에 하나인 젠킨스 네. 자동으로 인스톨레이션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피드백하는 그런 효과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취약점이 발견되고 그 취약점 패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세한 패치 정보는 무엇인지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마 스마트 체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패치도 되겠어요. 자동으로 해주나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네. 직접 개발자가 하셔야 소스, 되는데. 소스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자분이나 데브스 쪽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네.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네. 하죠. 가이드가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벨을 줘서 배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다 API 형태로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아예 그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 또 딥시큐리티 모든 기능들을 API로 연동할 수 있도록 포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털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샘플 코드를 들여서 네. 누구나 데브옵스 정도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바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할 있도록 있게.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딥시큐리티가 아무래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인터그레이션 돼서 고객들이 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시큐리티가 이제 최근에 가트너 CWPP라고 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프로토에서 보면은 네. 업계 최고로 26개 중에 23개를 풀로 만족하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IDC 선정 8년 연속 점유율 1위인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네. 서버 시큐리티. 서버 시큐리티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 이제 딥시큐리티뿐만 아니라 트렌드 마이크로의 보안 영역은 상당히 크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티핑 포인트를 인수하면서 GDI까지 저희 회사가 돼서 네. 저희가 최근에 또 텔루스라고 하는 그 위협 관련된 그 인텔리전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네. 저희가 아무래도 취약점 쪽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텔리전스를 보호하고 미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래서 저희 딥시큐리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요즘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클라우드로 다들 전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도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실제로 트렌드 마이크로의 제품을 쓰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신데, 네, 네, 보안 쪽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비밀을 저희가 지켜줘야 되는 건 네, 맞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엔터프라이즈, 또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게임, 고객분들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까지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많이 요구하셨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딥시큐리티를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힐 수는 네, 없지만, 맞습니다. 네, 없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희 발표하는 동안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네, 해커는 인스턴트의 취약점을 어떻게 알아내고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일단은 해커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보통 그 서비스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통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스캐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퍼블릭하게 어떠한 서버가,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웹 서비스는 아직 현재까지도 알려진 취약점이 뭐가 있더라. 네. 또 여기에 익스플로이트는 뭐가 있더라. 이렇게 보통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공격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익스플로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상 패치 형태로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저희 지금 질문도 계속 받고 있고요.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해 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제가 이 질문 잠깐 볼까요? 블랙햄 및 데프콘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최선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커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데, 요즘 그 클라우드 쪽의 보안 위협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닌데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 있던 위협들은 다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 위협들이 첫 번째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취약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가 한번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내부적으로 다 VPN이라는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통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사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걸어 막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 모델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정책을 걸고 싶으나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가 내부까지 침입되는 홀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내부에 공격이 받았을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예,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이동성이거나 또는 스케일이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호스트 기반에 또 맞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문제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보안에 관련된 거겠죠. 네, 네, 네. 네, 보안에 관련된 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던 보안 수준,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또 멀티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큰 이슈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규제도 있었고, 최근에 올 초에는 이제 금융 쪽에서도 많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으신 거라고 봐야 사실 되겠죠. 뭐 금융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해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는 것들은 사실 잘 없고 국내 네. 이제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잘 안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근데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해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실 보안 수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답은 없으니까요. 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인프라 상당히 안정적이고 데이터 센터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거기에 이제 구입하시는 워크로드들, 서버들에 대한 보안을 고객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컨선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약간은 보안보다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빠른 컨티뉴어스 디플로먼트를 위해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가 업계에서 현재 맨디터리 컨디션인 상황인지.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사실은 도커도 저희가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버전들이 있었고요. 네. 뭐 저런 오케스트라들도 많은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도커를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되느냐, 네.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 데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은 적이 있었죠. 그 많은 버전을 다 네. 지원한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현재도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고 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결정했던 건 좀 메인스트림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 부분이 메인스트림으로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네. 최근에 보면 추세를 보면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쪽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버전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트렌드 마이크로의 장점?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트렌드 마이크로는 사실은 혁신이라는 기술 혁신이 굉장히 가장 큰 저희 모토였고요. 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때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데를 처음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네. 보안을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시작한 게 언제쯤인가요? 거의 2008년부터 거의 10년 10년 정도 가까이 됐던 됐네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도 저희가 VMware 환경에 최초로 보안 솔루션을 네.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아주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오래 해왔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섹이라 그래서 아무도 클라우드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네. 벌써 9년째 클라우드섹이라고 하는 큰 컨퍼런스를 또 주최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미리 좀 발빠르게 기술을 투입했던 것이 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장성민 소장님과 오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장님 긴 시간 동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들이 다양한 환경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의 보안 정책과 보안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수준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데브옵스 레벨에서 데브 시큐리티 옵스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서버들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와 함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올쇼TV는 다음 방송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